PV 나누기 절대 온도는 일정하다. 그런데 여기에 아보가드로 법칙의 숫자를 집어넣었다. 즉 1몰은 항상 22.4리터가 나가더라. 단 조건이 뭐냐? 0도시 켈빈 온도로 하면 213 켈빈인데 압력은 1 atm 상태다. 이걸 대입을 했더니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P 1 atm 곱하기 22.4 나누기 절대온도 213 했더니 0.082가 나왔다. 이런 소리죠. 이 0.082를 항상 일정한 숫자가 나오니까 상수라고 해서 기호를 R로 썼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식을 보면 이제 PV 나누기 T 하면은 항상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R로 기호를 써봅시다. 자, 그 다음에 나누기 T를 이항 정리하면은 식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PV는 RT가 된다. 그런데 이 V가 부피였는데 1몰의 부피만 넣었잖아요. 만약에 1몰이 아니고 몇 몰인지 모르지만 뭐 2몰, 3몰이 될 수도 있겠죠. 몰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그 몰수가 달라진 걸 집어넣으면은 왼쪽이가 가령 이게 1몰이 아니고 N몰의 부피가 된다면은 오른쪽도 똑같이 N몰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V는 N몰 기체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몰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기체에서는 1몰은 부피가 물론 22.4리터이지만 질량은 분자량의 숫자에다가 g자 붙인 것만큼 질량이 나갑니다. 가령 뭐 수소기체다, H2다. 그러면 분자량이 2잖아요. 그래서 수소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가 나가지만 질량은 이 분자량 자체가 일자리가 2개니까 2가 되겠죠. 2g이 나갑니다. 부피는 22.4리터이지만 질량은 2g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소라고 하는 기체가 4g이 있다. 그러면은 몇 몰이 될까? 4g 나누기 분자량이 2였죠. 2 나누면 2몰이구나.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즉, 이 몰수 계산하는 것은 기체가 몇 g이 있는가 지금 그 질량 나누기 그 기체의 분자량이 얼마인가 분자량 M이라고 표기했을 때 분자량으로 나눠주면은 몰수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식 모양을 다시 보겠습니다. PV는 M분의 W 이 식은 몰수가 몇 몰이 되는가 몰수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은 0.082라고 하는 기체 상수입니다. 그리고 T는 절대 온도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문제 조건에 주어진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6kg 그럼 g으로 바꾸면은 6,000g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6,000g을 넣기 싫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조건을 킬로가 아니고 똑같이 킬로자를 같이 붙여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산하면은 이 부피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부피를 놔두고 곱하기 P가 되어 있는 것도 마저 오른쪽으로 옮겨서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뭘로? 나누기로 넣어주면 됩니다. 밑에로. 자, 식 정리하면은 V는 WRT 나누기 M 그렇게 되어 있는데 WRT 나누기 VM V도 어때요? PM입니다. PM 이렇게 식을 써서 대입을 하면 되겠죠. 먼저 W는 질량이기 때문에 6 지금 6,000g인데 6을 넣느냐 만약에 6kg이 넣으면은 부피는 리터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입방미터로 계산이 됩니다. 똑같이 1000배로. 그 다음에 기체상수 R 0.082. 그 다음에 T 온도는 섭씨 온도에 213 더하는 거죠. 온도는 26도이니까 26도 더하기 213. 그 다음에 나누기 압력 P 1atm이죠. 그 다음 M 분자량 CO2는 분자량이
44입니다. CO2는 탄소가 하나에 12, 산소 하나가 16, 그게 두 개가 있죠. 더하기 하면은 44가 분자량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량 44. 이걸 계산기를 다 누르면은 어떻게 될까? 3.34가 나옵니다. 물론 이 식에서 지금 여기를 만약 6,000g을 넣었다.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6,000이니까 이게 1,000배가 되겠죠? 3.34가 아니고 3,300 3340리터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입방미터로 다시 고치려면 어차피 나누기 1000 다시 해야 돼요. 왜? 1000리터가 1입방미터의 부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입방미터를 어떤 책에 보면 그냥 킬로리터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1000배다, 리터의 1000배다라는 의미로 킬로리터다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위쪽에 곱하기 1000에서 6000으로 쓴 다음에 다시 나누기 밑에서 1000으로 나눠주면은 결국에는 1000 없어지니까 처음부터 6으로 대입해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피가 입방미터로 바로 나옵니다.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어떤 분해가 됐을 때, 방출이 되었을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가. 분말 소화약제에 문제가 가는 것도 있고 CO2 소화약제에 문제가 가는 것도 있는데 이 CO2 소화약제에 방출했을 때 팽창되는 부피 이거 구하는 정도의 난이도는 중급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론 소화약제입니다. 할론 소화기는 B급, C급 화재에 적당한데요. 일반적으로 할론 소화기가 공기보다 훨씬 소화약제 자체가 무겁다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걸 냉동기 속에 넣어서 순환을 시켜서 사용을 하면은 냉매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냉매가 아니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화재 현장에서 뿌리는 경우는 이 프레온 자체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이고 공기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화재면을 덮어서 질식의 효과도 물론 나오고 더 탁월한 것은 이 할로겐 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불소나 염소나 이런 성분 때문에 산소가 와서 반응하는 걸, 즉 산화 반응, 연소 반응 자체를 억제를 시켜줍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억제를 해주는 효과, 억제 소화 효과도 있어요. 질식 소화, 억제 소화 효과가 있는데 이 억제 소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억제한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그래서 부자를 붙입니다. 부촉매는 영화를 보면 뭐 주연 있고 뭐 조연 있고 그래서 부수적으로 한다 그런 촉매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촉매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메탄이나 에탄에서 수소 대신에 할로겐족 원소. 할로겐족은 보통 7족을 할로겐족이라고 그러는데 원소 주기율표의 7족에 보면은 불, 염, 부, 요드 이렇게 불, 염, 부, 요 이렇게 네 가지가 쭉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할론 소화기에는 많이 이런 게 사용되죠. 불소, 염소, 브롬. 자, 그리고 메탄 구조에서 CH4라고 하는 경우는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이처럼 사방으로 4개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H4, 수소가 4개. 에탄 같은 경우는 탄소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고 주변에 이처럼 수소가 뺑 둘러서 결합이 되어 있어서 탄소 2개와 수소가 6개. 그래서 C2H6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위쪽은 CH4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CH4는 메탄, C2H6는 에탄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원소 중에 수소 하나를 저쪽으로 떼어내요. 떼어내고 대신에 수소 자리에 불소를 붙여도 되고 Cl 염소를 붙여도 되고 브롬, Br을 붙여도 됩니다. 이런 것을 치환, 위치를 교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한 개를 떼어도 되고 2개를 해도 되고 3개를 해도 되고 4개를 해도 되고 그래서 가지수가 무궁무진하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종류들 다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할론 소화기 번호 붙이는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표시할까?
할론 일단 쓰고요. 영어로도 HLON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번호를 써주는데 차례대로 탄소의 개수, 불소의 개수, 염소, 브롬의 개수. 탄소를 개수로 쓰는 이유는 메탄인 경우는 탄소가 한 개가 있죠. 에탄에서 만들었던 그런 경우라면은 두 개가 있는 거죠. 에탄도 똑같이 수소 붙어 있는 자리들을 수소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불소나 염소나 브롬을 결합을 시켜도 똑같습니다. 메탄과 같이. 단지 개수는 천차만별이겠죠. 붙이는 개수는. 그래서 차례대로 탄소 개수 다음에 불염부 7쪽의 원소 주기율표 순서대로 이처럼 번호를 씁니다. 그러면은 빵빵빵빵 이렇게 해서 천 단위의 숫자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맨 끝자리가 숫자가 0이 나오는 경우는 끝자리 숫자를 생략할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사염화탄소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CTC 소화기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떻게 CCl4입니다. 메탄에서 수소 4개를 다 떼어내고 그 자리에 Cl, Cl 이렇게 다 붙인 거예요. 염소를. 그러면 탄소 하나에 Cl이 4개, CCl4라고 그러는데 번호를 어떻게 붙일까? 할론. 탄소가 1개 있죠? 1. 불소는 하나도 없죠? 0. 그 다음에 Cl, 염소가 4개. 브롬도 없죠? 0. 그래서 원래는 할론 다시 1040 이렇게 되는데 끝자리가 0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표기를. 그래서 104 이렇게 표기합니다. CTC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 그렇게 해서 약자를 쓴 것입니다. CTC가 카본 탄소죠. 그 다음에 테트라클로라이드 클로라이드는 염소를 말합니다. Cl 그리고 테트라는 한 개가 붙어 있을 때는 모노, 두 개면은 D, 세 개면은 트리, 네 개면은 테트라 그렇게 읽어줍니다. 그 다음 1염화 1취화 메탄 이것은 이제 CB 소화기라고도 하는데요. 자, 메탄에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메탄이 수소가 4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1염화 그러면 수소 하나를 떼내고 염소 하나를 붙였다. 그 다음에 1취화 또 수소를 하나 떼내고 이 자리에 취소 브롬이라고 하는 걸 붙였다. 취화, 염화 그렇게 나오니까 조금 읽기가 어렵죠. 자, 7쪽의 원소를 보면은 원소 기호는 FCl, Br 밑에 아이오딘, 요오드가 있는데요. 지금 소화약제에서는 밑에 요오드까지 붙인 것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자, 불염부 여기까지 보면 영어로 읽을 때는 플루오르 Cl은 클로라이드 또는 클로린 그렇게 읽고요. Br은 브롬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자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플로르는 불소 그렇게 읽고요. Cl은 염소. 그다음에 Br은 취소 그렇게 읽어요. 취소. 브롬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은 취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자를 떼고 취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렇게 읽습니다. 염화 그러면 염소가 결합되어 있다. 취화 취소가 결합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번호를 붙일 때는 어떻게 될까? 지금 수소를 하나씩 각각 떼어내고 이 자리에 염소, 이 자리에 브롬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 번호를 붙일 때는 할론. 다시 탄소는 한 개요. 그 다음에 불염부 차례대로 탄소, 불소, 염소, 브롬 이런 개수대로 이렇게 번호를 붙이죠. 불소는 찾아봐도 없네요. 0, 빵이고요. 염소 한 개 붙어 있죠. 브롬 한 개 붙어 있죠. 그래서 번호가 할론 다시 1011 이걸 화학식으로 쓴다면 CH2ClBr CH4에서 2개 떼어냈으니까 수소는 2개만 남아있죠. 그래서 CH2 그 다음에 염소 붙고 브롬 붙고 탄소, 수소 남아있는 것 뒤쪽에 쓰는 원소기호 순서는 차례대로 불염부 붙어있는 개수를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취화, 4불화 에탄이다. 에탄에서는 C2H6에서
수소 대신에 칠족 원소를 결합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은 이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취화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2개를 떼어내고요. 그 자리에 각각 브롬을 붙인 거죠. 대신. 이렇게 브롬을 결합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사불화 그러니까 불소를 4개를 붙인 거죠. 따라서 수소 4개를 각각 다 떼어내고 전부 다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불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탄소가 2개 남아 있고요. 그 다음 불, 염, 부 이런 차례대로 쓴다고 그랬죠? 불소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염소 없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브롬은 2개가 붙었죠. 그러면은 번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할론 2402 이렇게 되겠죠. 넘버 붙일 때 할론 2402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2란 것은 에탄에서 만들었다. 에탄에서 만든 계열이다. 그런 뜻이고 400단위가 붙어 있는 것은 불소의 개수다. 0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염소의 개수다. 2라고 붙어 있는 것은 브롬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에탄에서 만든 건데 브롬 2개. 읽을 때는 거꾸로 읽어줍니다. 브롬 2개니까 2브롬화 또는 2취화 건너뛰고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불소가 4개다. 4불화 그리고 앞에 뭐예요? 2자가 2000단위가 써 있으니까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다고요? 에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2취화, 4불화, 에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 다음 브로모, 클로로, 디플로로, 메탄 완전히 영어식으로 읽은 이런 표기 방법도 나오는데요. 브롬 그러면은 물론 BR, 클로로 클로라이드가 붙어있을 때는 클로로 그 다음 디플로로니까 플루오르가 2개가 붙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모노가 1개, D는 2개 이런 소리죠. 메탄에서 만들었다 이거죠. 메탄에서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4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먼저 브롬 하나 그러면 수소 떼어내야겠죠. 하나를 브롬 붙이고요. 그 다음에 클로로 역시 수소 떼어내고 염소를 붙여야겠죠. 클로라이드. 디플로로 그랬으니까 수소를 2개를 떼어내고 이 자리에 디플로로 플루오르가 2개가 붙어 있는 거죠. 남아있는 수소는 아무것도 없네요. 탄소는 하나였으니까 번호가 할론 다시 탄소 하나 그 다음에 불소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염소가 1개 브롬이 1개 그래서 번호는 할론 1211번 소화약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분자식으로 이렇게 적는다면 C 하나, 불소가 2개, 그 다음에 염소 하나, 브롬 하나 그래서 CF2ClBr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라고 하는 겁니다. 불활성 가스는 탄산가스를 포함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가스만을 모으거나 단독적으로 또는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 이산화탄소 단독. 두 번째, 질소가스. 질소는 산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화가 될 때는 흡열 반응을 합니다. 열을 오히려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연소가 되지 않는 가스입니다. 불연성 가스이죠. 그 다음에 질소와 아르곤. 아르곤은 원소 주기율표에서 영족에 속합니다. 화학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종류의 가스이죠. 그것을 50대 50으로 50% 혼합을 한 것. 그 다음 질소와 아르곤, 이산화탄소, 탄산가스가 각각 52, 40, 그 다음에 8 52대 40대 8 혼합으로 그 비율로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남바가 어떻게 되느냐 질소만 사용하면은 IG 100번 그 다음에 질소 아르곤을 50대 50으로 혼합한 것은 IG 55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는 IG 541 이렇게 하는데 한번 연관성을 보겠습니다. 자, IG 불활성지 가스인데요. 빵빵빵 이렇게 번호가 체계가 되겠죠. 앞부분은 보통 질소, 두 번째로는 보통
아르곤. 세 번째로는 탄산가스의 비율을 보통 앞자리를 따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가령 탄산가스가 없고 질소와 아르곤만 50대 50이다. 그러면은 55. 그 다음에 질소만 100%, 나머지는 빵빵 프로다. 그러니까 1빵빵 이렇게 되는 거죠. 질소는 1빵빵. 연관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소와 아르곤, 이산화탄소가 50대 40대 8. 약 계산하면 반올려면 약 한 50대 40대 한 10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41. 7A, 그래서 541, IG 541번 이렇게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남바로 해서 이 부분은 질소 대략적인 비율이다. 이 부분은 뭐예요? 아르곤의 대략적인 비율이다.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탄산가스죠. 탄산가스 CO2, 어치라탄 해서 1빵빵이니까 다 아르곤이나 탄산가스는 빵 프로죠. 이것만 100%고요. 질소 아르곤은 뭐예요? 50대 50이다. 그 다음에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세 개는 50대 40대 10. 원래는 이제 52대 40대 8인데 약 반올리면서 저렇게 표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이 소화제 종류입니다. 정식 소화제가 아니라 응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간이 소화제. 종류로는 건조사, 여기 사는 모래입니다. 모래. 백사장 할 때 한자로 사가 모래 사자죠. 돌이 작을 사자 써서 작을 소자 쓰면 돌에 작을 소자 쓰면 모래 사자죠. 그래서 모래 사자를 사용하는데 건조사, 건조한 모래 이런 소리입니다. 한글로 그냥 마른 모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걸 만능 소화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어느 화재나 건조한 상태로 모래를 뿌리면 덮기만 하면은 화재가 진압이 됩니다. 좀 답답하긴 해도 삽질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액체 화재일, 액체 인화물 같은 화재에서는 큰 유류탱크라든지 이런 데 화재에서는 웬만큼 모래를 다 뿌려도 모래가 기름을 덮는 게 아니라 무거우니까 밑으로 깔아앉죠. 깔아앉으면서 오히려 기름을 떠올리게 되죠. 위로 넘치게 하죠. 그래서 사실 고체 상태의 화재, 고체로 되어 있는 거 이런 화재는 덮으면 꺼지겠죠. 두 번째,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이런 종류는 뭐냐면 바위를 녹여서 고발포기로 발포시켜서 스폰지처럼 만든 다음에 식으면은 빻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가루입니다. 돌가루. 알케일 알루미늄 화재에서 특별히 사용을 한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조 톱밥. 이 말은 영정조 시대 또는 중조 임금 시대에 만드는 톱밥이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중조 성분과 톱밥을 혼합을 해서 섞어 놓은 것이다. 중조는 중탄산 소다를 중조라고 읽은 것입니다. 한자로. 탄산수소 나트륨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일정 분말을 톱밥으로 이렇게 혼합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톱밥을 혼합을 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중조 즉 분말 소화약제가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는 것인데 열이 빨리빨리 나와야죠. 톱밥을 섞어 놓으면 톱밥이 연소되면서 열을 빨리빨리 발생하니까 그만큼 분말의 성분이 빨리 분해가 되어서 탄산가스나 수증기 성분을 빨리 뱉어내게 되겠죠. 화재면을 빨리 덮는 거죠.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 열 분해가 빨리 되라고 톱밥을 섞어서 연소를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화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유류 화재 시에 간단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 역시 보조 소화제로 사용이 되는데 수증기가 열을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냉각을 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소화탄, 소화액을 유리 용기에 봉입 집어넣은 것이고요. 중조나 중탄산 암모늄 이런 종류를 집어넣어서 가루를 집어넣어서 던지면은 깨지면서 그 분말이 화재면에서 열분에 의해서 탄산가스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조. 물 담은 통이죠. 양동이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자동확산 소화연구. 보통 이렇게 주방 같은데 긴급할 때 독거노인 시설 같은데 주방 위쪽에 이렇게 감지가 되면 터져서 분말을 발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간이 소화제의 능력 단위입니다. 지금 명시가 된 것은 소화 전용 물통 용량 8리터인 경우에 능력 단위는 0.3 단위. 그 다음에 수조에 소화 전용 물통 3개를 포함해서 80리터를 저장할 때마다 1.5 단위. 그
그다음에 수조, 소화전용 물통 6개 더블로 포함해서 수량도 거의 더블 이상이죠. 190리터 저장할 때 2.5단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은 별표되어 있는 2개입니다. 마른 모래에 그리고 그 모래를 퍼서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삽 1개 포함해서 마른 모래 50리터를 저장할 때마다 능력단위 0.5단위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돌가루는 역시 뿌릴 수 있는 삽 1개 포함해서 용량 160리터를 저장할 때 능력단위를 1단위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쪽 2개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위쪽보다는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험물 종류의 효과적인 소화 방법은 뭘까? 이제가 배웠던 여러 가지 소화 약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위험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1류와 2류, 3류, 4류, 5류, 6류는 각각 적응하는 소화기가 좀 종류가 다릅니다. 1류는 강산화성 고체이고요. 즉 소금 종류이고, 소금 종류와 그 다음에 금속이 탄 것, 무기과산화물이라고 그러고, 특히 알칼리성 금속이 과산화된 거,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종류는 주로 주수소와 물을 사용하는 거죠.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녹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이나 무수크롬산은 CrO3 그래서 삼산화크롬이라고도 하는데요. 절대로 주수 금지한다. 먼저 무기과산화물은 물을 뿌리면 분해가 일어나고요. 무수크롬산은 물을 뿌리면 물기가 없는 상태의 크롬산인데 물을 만나면 진짜 크롬산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강산성 액체가 흥건하게 고이기 때문에 화재 진압하는 대원들에게 사람에게 튀어배길 수도 있고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수 금지가 되어 있고요. 이런 종류는 모래로 덮는다 또는 탄산수소 염류 분말. 탄산수소는 중탄산기가 붙어있는 염류, 소금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분말 소화 약제예요. 그리고 탄산수소기가 붙어있는 것은 일종이 탄산수소 나트륨, 이종이 탄산수소 칼륨 그렇게 돼 있죠. 3종은 제1인산 암모늄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산기와 암모늄이 결합된 거기 때문에 탄산수소가 결합된 게 아니죠. 즉 분말 소화액제 1종, 2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탄산수소 염류의 분말을 사용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류, 가연성 고체입니다. 주로 성냥 만드는 재료와 그다음에 폭죽을 만드는 재료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주로 주수소화입니다. 그래서 황이라든지, 즉 유황이라든지 또 삼황아린이라든지 이런 종류는 주수소화가 탁월하고요. 그 다음 5황아린, 황아린 종류 중에서 3, 5, 7이 있는데 5황아린, 7황아린은 물과 만나면은 독특한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금속분 종류는 물을 만나면 분해가 되면서 수소 가스가 발열 또 열이 나면서 수소 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겠죠. 따라서 절대 금속분은 삼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과 같이 취급해서 물을 뿌리거나 습기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주수 금지 되어 있고요. 모래로 덮는 거 건조사. 그 다음에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액제로 분사를 해서 덮는 것. 그 다음에 삼류 염물은 금수성 물질과 자연발화성 물질이 있죠. 물론 두 가지가 따로따로인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 스스로 자연발화성도 있으면서 금수성 성질도 동시에 지닌 것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건조사 그리고 팽창질석, 탄산수소 염류 분말, 1, 2종 분말을 사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사류, 가연성 액체, 기름 종류입니다. 석유류 종류이고요. 알코올이나 석유류 종류이고 제식 소화를 채택을 한다. 기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연성 징계가 엄청 화재 발생 시에 발생을 하는데 이건 다른 것보다는 그 기름의 표면을 덮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 중에서도 포말 소화가 거품으로 덮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물론 종류가 포말, 분말, CO2, 탄산가스 이런 것 등등이 다 해당이 되고요. 할로겐 화합물도 역시 할로겐 소화약제도 제식의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물 분무 소화라고 하는 경우는 주수 중에서 좀 다른 경우인데 스프링클러 헤드처럼 되어 있는 것은 물방울로 방울로 뿌려지는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소화 전에서 이 뾰족한 창 모양으로 된 것으로 호스로 뿌리는 것은 물줄기로 뿌려진 거죠. 이런 경우는 막대기 봉자를 써서 봉상주수 그렇게 말하고, 스프링클러에서 물방울로 이렇게 비 내리듯이 뿌려지는 경우는 방울 적자를 써서 적상주수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 중에서도 샤워기처럼 된 걸로 해서 안개처럼 분사하는 게 있어요. 안개. 아주 잘게 입자로 안개로 분사하는 것은 안개 무자를 써서 무상주수 그렇게 말하고요. 무상주수가 가능한 그렇게 분사하는 방법이 물분무소화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일부 수용성 액체는 사류 가연성 액체가 석유류 종류가 대부분인데 기름인데, 물에 녹는 종류의 액체 알코올류 같은 경우는 알코올포를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氧화탄소는 사류 위험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실은 기름 종류는 아닙니다만 아주 증발성이 강하고 또 낮은 온도에서도 인화가 되는 것이죠. CS2이고요. 특수인화물 종류인데 물에 녹지 않는, 그리고 물보다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수조 속에 저장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수 소화가 가능합니다. 물을 뿌리면 물보다 무겁게 되면 물 밑으로 자기 스스로 깔아앉아서 물이 표면을 덮게 되고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물이 표면을 덮어서 질식 소화 효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류위험물은 폭탄 종류죠. 아무리 이게 덮어도 공기를 차단해도 분자 내부에 지니고 있는 산소 성분 때문에 연소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자기 스스로 반응이 일어나고요. 자기 연소성 물질 종류이고, 차갑게 온도를 낮춰서 냉각시키는 방법이 가장 탁월합니다. 대량의 물을, 다량의 물을 주수소화로 사용합니다. 육류는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처럼 강력한 산화성 액체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법은 대량의 물을 뿌려서 일단 희석을 시키는 것, 주수소화이고요. 또는 소량일 경우에는 그 위를 덮어버리는 거죠. 모래로 건조사. 그다음 특이한 것은 인산염류 분말. 이 산성의 액체 자체를 그냥 단순한 가스 상태로 덮은 것은 별 효과가 없고, 코팅을 하듯이 덮는 게 효과가 좋다. 인산염류 분말이라는 경우는 제1인산암모늄, 그래서 3종 분말을 말합니다. 3종 분말. 그런데 3종 분말 이렇게 표기를 하지 마시고 인산염류 분말이다. 왜? 3종 분말 이외에도 인산기가 붙어있는 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위험물의 효과적인 소화 방법, 이것도 시험 문제 주관식에 아주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위험물 1류부터 6류까지의 유효한 소화 방법, 어떤 소화제를 사용하면 좋을까 공부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위험물은 주수 소화는 좀 드문 편이다.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었죠. 위험물의 주수 소화를 금지하는 이유, 즉 직접적으로 물을 몽땅 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인류의 위험물의 구성은 강산화성 소금 종류, 즉 염류로 되어 있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무기과산화물이라고 해서, 무기과산화물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탄소, 수소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 일반 암석이나 바위나 흙에서 많이 추출이 되는 그러한 원소들을 무기물질이라고 합니다.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금속 성분인데, 그 금속 성분의 과산화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그리고 알칼리 금속 이외의 과산화물,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면은 주기율표에서 1쪽에 해당되는 수소를 제외한 수리나 칼, 대표적으로 리튬, 나트륨, 칼륨을 말합니다. 뭐 그 밑에 르비듐, 세슘 뭐 이런 종류들이 있긴 한데,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리튬의 과산화물, 나트륨 과산화물, 칼륨의 과산화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런 종류는 대체적으로 물과 반응을 하면은 산소가 방출이 됩니다. 분해가 되면서 산소가 방출이 된다. 물론 이제 금속,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수산화물이 됩니다. 그리고 산소를 방출하게 되고요.
이류 종류 가운데에서는 이류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성냥을 만드는 재료 유황, 그리고 붉은색 린, 물론 인에는 약간 아이보리색을 띠는 황린이 있고 그 다음에 붉은색을 띠는 정린이 있다. 황린은 자연발화성을 지니고 있어서 삼류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원소 구성은 똑같지만 색깔이 다르고 자연발화성이 없는 정린이 있죠. 그 다음에 황과 인을 결합시켜 놓은 황화린이 있고요. 황화린에서는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 황과 인이 결합되어 있는 모양, 개수에 따라서 3, 5, 7 대표적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세 가지는 주로 성냥을 만드는 재료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철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기타 금속분 이렇게 적혀 있고요. 철마금. 그 다음에 지금 인화성 고체라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젤리 상태인데 상온에서 조금만 열이 흡수가 되어도 금방 액체처럼 녹아서 가연성 증기를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알코올, 즉 고형 알코올 이런 종류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류 금속분 종류는 뭐 철분, 마그네슘, 금속 다 포함이 됩니다. 고온 상태에서 물과 접촉하게 되면 지금 화재 현장이기 때문에 주변에 열기도 많고 고온 상태 되겠죠. 반응을 하게 되면 발열이 되면서 가연성 가스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가연성 가스가 수소가 발생합니다. 수소가 발생해서 그 현장에서 열이 심하게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화재 현장인데 수소가 계속 발생하면 폭발적으로 연소가 더 촉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대표적으로는 생략은 되어 있지만 황화린 가운데서 이 3황화린까지는 괜찮고 5황화린, 7황화린은 역시 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유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수소화가 금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류 중에서 삼류는 구성이 자연발화성하고 금수성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어떤 물질은 자연발화성의 성질을 지니면서도 물기를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종류가 있죠. 칼륨, 나트륨 같은 그런 금속은 공기 중에서도 쉽게 산화가 되면서 별도의 점화원이 없어도 자연발화가 되지만 또 물하고 접촉하면 발열이 되면서 수소가스가 또 나오죠. 그러면은 동시에 두 가지에 속하고요. 아무튼 금수성의 성질을 지닌 물질들은 물과 반응을 하면 모두가 다 가연성 가스가 발생이 되고 발열, 열이 되거나 또는 일부는 물로 인해서 오히려 연소가 촉진되는 칼륨, 나트륨 같은 경우 물속에 있는 산소 원자를 결합을 하면서 더 연소가 촉진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삼류의 금수성 물질은 주수소화가 금지가 된다. 그 다음에 사류는 거의 대부분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맨 물을 뿌리면 기름 자체가 대부분 물보다 가벼운 상태가 되어서 물 위에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 물이 계속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면 그 물 위에 기름이 떠 있어서 그곳에 불이 붙어서 불이 계속 물과 함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면이 불붙은 면적이 확대가 되고 따라서 화재가 옆으로 퍼지게 되는 결론이 되죠. 사류 중에서 애외는 하나 있죠. 애외. 주소화가 탁월하게 효과가 있는 게 이황화탄소 CS2 보관할 때도 아예 물 속에 수조 속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 사류지만은 물을 전체적으로 뿌리면 안 되는데 효과가 조금씩 있는 게 있죠. 알코올류 같은 경우는 물하고 아주 잘 섞이기 때문에 대량의 물을 분사할 경우에 물에 의해서 농도가 희석이 되어서 알코올이 더 이상 증발성,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지 않으므로 불이 꺼지는 효과가 있긴 하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료는 모두가 다 물을 뿌리지 마라, 단 이氧화탄소를 제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실험실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현상을 살펴보고 관찰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위험물에서 되도록이면 하지 마, 이렇게 해 라고 강제성을 띠는 이유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도 촉박하고 피해 상황도 기하급속도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이 방법들이 나온 거죠. 실험실에 놓고 계속 동안 관찰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면은 세워라 내워라 하면은 화재 현장에서는 재난이 확대되겠죠.
알코올로 인한 화재 같은 경우도 신속하게 얼른 공기를 차단하거나 불을 얼른 사그러들게 해야 되는데 희석이 돼서 저절로 꺼지도록 기다린다. 물론 효과 자체는 과학적으로는 있지만은 법규적으로 보면은 당장 이런 방법을 먼저 최선책으로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경우는 권장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육류 위험물입니다. 대량 주수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 육류는 사실 산이죠. 과임소산, 질산 이런 산 종류는 산의 정의, 특징 자체가 물에 녹아서라고 시작이 됩니다. 화학적으로 물에 녹아서, 즉 물에 잘 녹을수록 강산으로 구분되고 물에 잘 안 녹을수록 약산입니다. 사실 육류 중에서 세 가지 품목은 아주 강한 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 말은 물에 엄청 잘 녹는다는 거죠. 그러나 산은 대체적으로 물에 녹을 때 심하게 열이 발생하고 산의 양보다도 물의 양이 적을 경우는 그 물이 용해가 되면서 발열이 되면은 끓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표면이 끓면은 튀게 돼요. 산이 주변으로 확산이 되게 톡톡톡 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러나 대량의 물을 뿌리게 되면 산이 점점 농도가 옅어져서 희석이 되어서 산화력을 결국 잃게 되고 맙니다. 육류 자체는 불이 붙는 게 아니고 주변의 가해물질을 산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주변의 가해물이 화재가 확대가 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육류에다 그 산에다 대량의 주수를 해서 물을 뿌려서 희석을 시킨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소량을 주수할 때는 오히려 발열이 되고 비 등 끓어서 비산, 흩어지게 되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대량 주수는 가능하지만 주수수와 일반적인 적은 양을 뿌릴 것 같으면은 안 된다. 오히려 더 효과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물과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수소화가 금지가 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첫째, 트리에틸 알미늄과 물이 반응을 하게 되면 트리에틸은 에틸기가 트리 3개라는 소리입니다. 에틸이 3개가 결합되어 있는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알루미늄은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 1류, 2류, 3, 4, 5, 6, 7, 8쪽까지 해서 1, 수, 리, 나, 칼.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3족에 속한데요. 붕소, 알루미늄, BR 이렇게 돼 있죠. 이 알루미늄이 3족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3개가 가장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서 궤도에서 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최외곽 전자 3개의 부분에 어떤 게 달라붙어 있느냐? 바로 에틸기가 달라붙어 있어요. 에틸, 에탄에서 C2H6에서 수소 하나를 제거한 거예요. 하나를 빼낸 거. 그러니까 그러면 띨띨하게 됩니다. 에탄이 띨띨하게 되면은 에틸입니다. 에틸. C2H5라고 하는 이 에틸이 몇 개? 통째로 3개가 달라붙어 있어요. 어디에? 알루미늄에. 이렇게 알루미늄에 붙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화학식이 괄호 열고 C2H5 가로 닫고 3에 AL 이렇게 알루미늄 붙어 있고요. 이게 물과 반응을 하면은 H2O 물 분자 3개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알루미늄이 수산화물이 되고요. AlOH3 수산화 알루미늄이 되고 대신에 C2H5 에틸기가 수소 하나를 얻어가면서 에탄이 발생합니다. 에탄. 이렇게 에탄이 발생하고 C2H5가 3개가 나옵니다. 왜? 에틸기가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각각 가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알킬 알루미늄하고 이렇게 물이 만나면 여기 나오는 알킬이라고 하는 경우는 에틸이 될 수도 있고 메틸이 될 수도 있고 부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에틸하고 알루미늄이 되어 있으면 물을 만나면 에틸일 때는 에탄이 나오고 무슨 메틸하고 붙어 있으면 물을 부으면 메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틸하고 알루미늄이 붙어 있으면 물하고 만났을 때 부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탄 또는 에탄 또는 부탄 이렇게 안 하고 끝나는 가스를 알칸 계열 가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알칼리 금속과 물이 만나게 되면
알칼리 금속은 역시 1번 항목과 똑같이 삼유위험물 이렇게 되겠죠. 알칼리 금속과 물이 만나게 되면 열이 나면서 수소가 발생한다. 이 수소가스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류 가운데서 금속분 종류도 동일합니다. 셀분, 마그네슘, 기타 금속분도 물과 만나면은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즉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설명드린 것처럼 수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을 뿌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화산화물, 이것은 인류에 속하죠. 인류에 속하는데 물을 만나면은 산소를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주수 금지하는 가운데서 그냥 물리적인 원인 때문에 뭐 불이 좀 더 이렇게 다른 곳으로 퍼지면서 확대가 됐다거나 또는 물이 튀기 때문에 어떤 반응적인 원인이 아니고 그냥 현상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면은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진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뭐 무슨 가스가 나오거나 폭발적으로 그런 경우는 바로 1류의 무기과산화물, 그 다음에 2류의 금속분, 그 다음에 3류의 금수성 물질, 이 세 가지는 직접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가스가 나오는 반응입니다. 가스가 나온다. 1류는 어떤 가스가 나와요? 산소가 방출된다. 2류하고 3류는 전부 다 수소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3류 중에서 이처럼 알킬 알루미늄 종류는 알칸 계열의 메탄, 에탄, 부탄 뭐 이런 종류의 가스가 발생을 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물을 뿌리면 안 된다 하는 경우입니다.